우리들 나이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밑바닥이죠. 맨 밑바닥이죠. 비정규직에서도 제일 밑바닥.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 이거를 목소리를 안 내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거는 30살 돼서 애들 아빠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8살 초등학교 막 들어갔고 딸이 5살. 그때서부터 생활전선 뛰어들었던 거죠. 염창동에 있는 무슨 양복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어깨 소매단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죠. 남자분 어깨 소매다는 게 A급입니다. 50까지 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감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거 다 감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1년쯤 놀다가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2010년인지 2011년인지 그때쯤 왔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연구원. 쥐를 키우는데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저를. 근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새끼 나가지고 빡빡빡 하는 거 3일 하고서는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못한다고. 그런데 다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쥐 키우는데 안 넣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래도 아침에 좀 내가 일어나서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나오시기 전에. 그럼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MBC나 병원 같은 데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냥 행사가 있으니까 주말에도 해야 되고 명절에도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번제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학교는. 법정 휴일은 다 쉬고 무조건 임시휴일도 쉬고 다 쉬어요. 방학도 있고. 방학은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정규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저희가 새벽에 일을 나오니까 하루에 2끼를 먹어요. 아침 8시, 9시에 아침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어요. 근데 그때가 12만 원인데 한 끼에 2,700원 꼴이에요. 근데 2,700원짜리 김밥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그걸 갖고 싸운 거예요. 우리도 밥 먹고 살자. 따뜻한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시작하게 돼서 국공립대학에 지금 14만 원. 그 기준에 맞춰서 2만 원 인상해달라고 그런 거죠. 원래 12만 원. 2만 원이었죠. 그래서 2만 원 이제 이번에 인상됐습니다.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2,700원, 3,100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내 개인 지출이 좀 줄었다. 이거죠. 늘 저희들은 투쟁 없이 한 해를 넘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올해는 상여금 가지고 지금 교섭을 보는데 나라에서 저기 드린 거예요. 1인 생활비가 얼마죠? 240만 원인가요? 235만 원인가요? 이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200, 한 10만 원도 안 나와요. 210만 원도 안 돼요. 떼고 그거 갖고 생활하려면은 진짜 힘들죠. 국공립대학이 지금 55만 원이죠. 상여금이. 2번 나오는 게 구정하고 추석하고. 저희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교섭에 이제 상여금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날 뭐 데모하네 어쩌네. 그리고 목소리를 안 내면 안 해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우리는 비정규직 이렇게 비정규직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 이거를 목소리를 안 내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고소, 고발에 이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학생이 고소를 했다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죠. 어머,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어학당도 같이 하고 뭐 학생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그때 중간 시험 때고 하니까는 짜증도 났겠다 해서 이해를 하고 그 학생도 마음 이해했죠. 그래도 뭐 학생들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학생들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휴게실은 개선이 거의 한 90% 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다 잘 됐어요, 이제. 잘 되고, 뭐, 냉장고, 에어컨 뭐 다 설치가 되고. 근데 샤워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면서 또 언젠가는 해 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을 사용 못하고 중앙도서관 독서실이 있어도 사용 못하고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이파이를 못 써요. 학교에 근무를 하지만 와이파이를 못 씁니다. 이게 건물마다 예를 들면 학관이면 학관 아까 중앙도서관 딱 해서 와이파이가 전체 다 터진 게 아니라 다 개별 다 틀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와이파이를 좀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해달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있잖아요. 자기 학번을 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 아이디랑 비밀. 예, 자기 학번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엄마 같고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학번을 넣어서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라고. 연세대만 한 300명 정도? 이제 송도까지 합치면 한 550명, 600명?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 이제 연령대가 젊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50대 초반에도 오시고. 그게 왜 변하는 것 같으세요? 왜 고학력자들이 나는 거예요? 왜 연령이 낮아졌냐? 학벌이 왜 높냐? 그거는 요새 지금 일자리가 좀 불균형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여기 마지막 코스예요. 청소하는 곳이. 마지막 코스. 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 코스다 생각해요. 이 밑바닥이죠. 맨 밑바닥이죠. 비정규직에서도 제일 밑바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비정규직 첩회를 내치고 그러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뭐 정부나 나라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폐지 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일자리를 그렇게 안 하게 다른 일자리를 좀 찾아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청소는 어차피 이것도 같이 직장이잖아요. 근데 파지 죽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그분들 진짜 살게 해주면 좋겠어. 그분들이라도 좀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생활, 맨날 2,000원, 3,000원 받고 살지 않고 단돈 100만 원이라 나라에서 조금 생활자금 좀 주고 노령연금 주고 해서 돈 100만 원 채워주면 그분들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따뜻한 밥 먹고. 뭐 풍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리 아프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허리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으니까 아픈 데만 챙기더라고요.